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서울시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매수 문의가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매수 대기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 여파로 실물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거래 자체가 뚝 끊겼습니다. 특히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주택 매수 심리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즉 매도 매수자가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장기화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달 3월 대비 3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7만 3,531건으로 3월 10만 8,677건보다 무려 32.3%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5만 7,025건 대비 28.9%가 증가했지만 5년 평균치인 8만 2,189건에 비하면 10.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은 36,852건으로 전달 대비 43.3%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택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은 9,452건으로 전달 대비 42.1%나 감소했는데요.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게 되면 아파트 거래량은 4만 8,972건으로 38.5%가 감소했고 비아파트는 2만 4,559건으로 15.5%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 하락세는 5월 첫 주에 비해 둔화되는 양상인데요. 한국감정원 조사에 의하면 서울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중심으로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지난 18일 기준인데요.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전주 마이너스 0.04% 대비 하락폭이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을 비롯한 시장 안정화 정책과 실물 경제 이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는 급매물이 소진되며 호가 상승의 기대감이 있으나 추격 매수가 없이 관망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지역이 8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 기준 강남 11구는 마이너스 0.05%가 하락하는 가운데 서초는 마이너스 0.14%, 강남 마이너스 0.13%, 송파구 마이너스 0.07%는 일부 단지 급매 거래 이후 호가가 상승했으나 경기 침체 및 이번 사태 재확산 등 추가 하락 가능성으로 추격 매수 없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마이너스 0.06%는 그간 호가를 유지했던 9억 원 이하 일부 단지에서 실거래 및 호가가 내려가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에서는 이번 사태 장기화로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특히 그간 집값 상승세가 높았던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분간 집값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 자료를 분석해 보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습니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5년간 아파트 가격은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면서 2013년도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즉 5년간에 걸쳐서 침체기, 하락기, 회복기, 상승기가 반복되면서 W자 형태의 집값의 경기 변동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후 2014년부터 잠시 부동산 침체기도 있었지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로 꾸준하게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매수 대기자들마저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신규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으로 기존 주택 매수 대기자들이 청약 대기 수요로 바뀌는 양상입니다. 또 오는 돌아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청약 대기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기존 주택시장의 매매는 위축되고 있고 청약시장은 더욱더 과열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강화되고 증가되고 있죠. 특히 법인을 설립해서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부동산 법인들의 강도 높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금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던 법인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법인을 이용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편법이나 불법이 의심되는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공동 특별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법인들이 소유하는 물건들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은 공급량 증가로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요인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 확대가 되겠는데요. 정부가 지난 5.6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에 주택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를 보게 되면 서울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의 활성화, 유휴 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등으로 3가지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재개발의 규제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 민간사업을 통해 4만 가구, 유휴 공간 재활용은 도심 내 빈 공장터, 업무시설 재활용을 통한 15,000가구, 유후부지 신규 개발은 국공유지, 코레일 소유부지, 공공시설 복합 개발 등을 통해 15,446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정부가 서울에 공급을 계획한 7만 호가 전부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파트이고 특히 서울의 노른자위 땅이라 할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공급될 8,000가구는 미니 신도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8,000가구 중 임대주택 2,000가구를 제외한 6,000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인데 이 정도 규모면 송파의 헬리오시티와 재건축을 앞둔 둔촌 주공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을 합한 수준이 됩니다. 정부는 공급이 예정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일정도 당길 예정이고요. 일부는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은 타이밍, 입지, 공급 방식, 물량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코레일 소유인 용산 철도 정비창에 들어설 미니 신도시의 존재입니다. 본래 이 부지는 용산국제 업무지구에 포함된 곳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용산국제 업무지구 프로젝트는 좌초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미니 신도시 건설로 완전히 무산된 셈입니다. 용산국제 업무지구 프로젝트가 용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무산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과 더불어 강남 3구 아파트값 내림세가 8년 만에 월간 최대폭이라는 소식,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식.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월의 3분의 1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해도 52% 수준에 불과하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6월 말에 끝나며 여름이면 분양가 상한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강화가 유예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내년이면 어김없이 고지될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모든 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내려갈 일만 남은 셈입니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시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